네, 이번 두 번째 이슈는 조선사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조선사들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최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안타깝게도 지난번에도 이제 그 조선사의 초호황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사실은 그 러시아 선주사 리스크가 좀 유일한 변수가 아니냐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대규모 파업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변수가 하나 더 생긴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은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그러니까 국내 조선 3사, 대형 3사가 속해 있는 노조 단체인 조선업종 노조연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연대가 지난달 30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은 오늘까지 이들 소속되어 있는 조선사 노조들이 그 파업 관련해서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아마 오늘인데 오늘 오후 늦게쯤 가결됐는지 안 됐는지 좀 판가름이 날 걸로. 아직 결정된 게 아니고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까지 투표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오후 늦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파업 관련한 찬반 투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과거 전례를 따져보면 거의 가결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제 조정을 신청하는 건 이제 노조가 사측이랑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조정이 안 되고 있다,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노사의 어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립니다.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관련한 찬반 투표에서 가결이 되면 노조가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종 노조연대에는 그 현대중공업 조선 3사 포함돼 있고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대가 대규모 파업에 동참한다고 하면 국내 조선사 어떤 선박 건조가 일시에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 초호황을 맞고 있다 소식을 전해드린 지가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적자로 보고 있다가 지금 흑자 전환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임금 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흐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그러면 자, 이 조선사들의 대규모 파업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높은가요?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주요 조선사들이 2분기부터 당장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실적 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현실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12일에 조선사 노조들이 속해 있는 상급 단체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금속노조가 이제 총파업 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내일이죠, 12일에. 그래서 아마도 현재로서는 금속노조 총파업 대회에 참가를 목적으로 어떤 좀 공동쟁의에 나서는 거 아니냐, 요 정도로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파업 장기화보다는 이제 상급단체 총파업에 참여할 목적이다, 이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조선사 노사의 올해 임금 협상을 좀 살펴보면은 굉장히 좀 이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분 파업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좀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예로 HD현대중공업 노조 같은 경우에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제안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측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진 않은 상황이고요. 공교롭게도 하나오션 노조도 기본급 18만 4,9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제시를 했는데 거의 금액이 비슷하네요. 네,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하나오션 사측은 기본급 8만 8,000원 인상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본급이 거의 한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상 폭이 이거를 좁히려면 좀 상당히 기간이 필요하다. 않겠는데요. 네네,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거를 좁히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노사 갈등이 좀 극심해진다고 가정을 하면
노조가 아마 총파업을 할 가능성은 좀 희박할 수 있지만 네. 부분 파업을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총파업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네네. 총파업보다는 좀 부분 파업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파업에 들어간다면 우리가 또 피해 규모를 네네. 예측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예전에도 한번 뭐 설명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그 조선사들이 3, 4년 차 일감을 보유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인력난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하다, 일감은 꽉 차 있다. 이 얘기는 해석하자면은 최대한 그 조선사의 어떤 작업장을 풀 가동을 해도 네. 일정이 빠듯하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4시간이라도 부분 파업에 돌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상당히 좀 실제로 좀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부분 파업이 아니라 그 작업장 자체를 풀로 가동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부분 파업에 나오면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진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조선사 같은 경우 이제 선주사랑 계약을 맺을 때 지체보상금이라 그래서 조선사가 이제 책임이 있을 조선사 책임으로 선박 인도 일정이 좀 미뤄지게 되면은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의 좀 보상을 역시 청구할 뭐, 수 있는 네.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박 규모가 크니까 이 배상금 규모도 크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조선사의 부분 파업으로 인해서 납기 인도 선박 건조 일정이 미뤄지게 됐을 때 좀 상당 부분 좀 지체될 수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피해가 상당히 좀 누적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조선사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에서 네. 지금 뭐 파업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찬반 투표부터 지켜봐야겠네요. 네네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